저는 사실 1980년대 초에 미국에서 강의 환경을 가지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그렇게 석사 박사를 하고 지금까지 거의 한 35년 동안을 이 분야를 연구를 해왔는데, 드디어 이제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연구했던 것이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구나, 너무나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기에 제목이 나오지만은 발표할 내용은 4대강 보호 해체가 이 반문명적 대국민 범죄다, 이렇게. 실제로 이게 지금 4대강 문제는 말입니다. 문명과 반문명, 과학과 선동, 그리고 진실과 이 거짓의 싸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무엇이 문명이고 무엇이 과학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여기에 말씀드리고, 아마 이게 또 영상으로 남아가지고 아마 우리 전 국민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릴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왜 그러면 이게 지금 4대강 보호 해체가 반문명이나, 두 번째는 지금 이 보호 해체를 하겠다고 하는 주가 뭐냐, 이게 환경성 문제를 가지고, 이 환경성 문제에 지금 어마어마한 거짓이 들어있고 그 진실은 뭐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가지고 뭔가 하면은 경제성을 평가했는데 너무나 삼척 종자로 봐도 이게 우스운 그런 지금 경제성 평가를 했고,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로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 해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왜 만명이냐 보십시오. 이 4대강 사업은 원래 우리 정정환 장관님 말씀하셨지만은 홍수 방지, 수자원 확보, 우리 수질 개선, 또 주변의 친수 문화, 여러 가지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뭔가 과거에도 해왔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가 뭔가면은 가뭄과 홍수의 나라고, 사실 4대강 사업하기 바로 직전에 10년 동안 뭔가면은 거의 한 20조를, 이 년에 한 2조를 썼다고. 그런데 그래서 뭔가면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24조를 써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노무현 정부에는 두 번, 한 번은 42조, 한 번은 87조를 세워가지고 했는데, 그때 뭔가면은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전부 다 뭔가 10년 정도를 가지고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을 보십시오. 여기에 2년 만에 이렇게 22조를 가지고 했는 거죠. 하고 나니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국가의 자료예요. 자료를 문화예보에서 평가할 건데, 이걸 하고 나니까 보십시오. 다른 자료도 나왔지만은 인명피해가 15분의 1로 줄었고, 저기 보면은 침수 면적이 357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아주 성공적인 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잘못된 걸 가지고 따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4대강 사업 전에 강의 이렇습니다. 이것은 잘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중앙일보에서 4대강 사업 바로 전에 2009년도에 1월 달에 시리즈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맨 먼저 낙동강 보십시오. 구비구비 병든 1300개. 강물이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대로 두는 것은 보호 아닌 방치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왔어요.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영산강에 대해서는 퇴적물 사인 중류는 범람하고 하구뚝에 막힌 하류는 썩어 들어간다. 이게 그 당시에 4대강 사업 전에 4대강의 현실이었어요. 금강 보십시오. 삼천국녀 몸 던진 낙하한 부근은 수심이 1m 이하였다. 그 말고 보십시오. 백제 곳곳에 말입니다. 봄나루에는 모래만 가득하고 말이에요. 비닐하우스가 곳곳에 있고, 이게 바로 4대강 사업 전에 바로 이 금강의 모습이었고, 바로 남한강에서 마찬가지예요. 홍수가 나고 말이에요. 저 보십시오. 침수지역에 여름마다 날리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겁니다. 했는데, 그러면은 4대강 사업 그럼 어떻게 했느냐, 간단하게 우리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한강에 말입니다. 한강에 전체 시천이라든지 지류를 다 따지면 7111km인데 사반 구간은 114.3km예요. 여기에다가 준설을 하고 보를 만들었던 거예요. 낙동강 봐십시오. 7300km에 실제로 한 거는 뭐냐면 334.2km에다가 8개의 보를 만들고 준설을 했어요. 금강에 3700에다가 130,
영산강에 1270km에 지금 111km인데 그것도 공사한 곳은 뭐냐? 바로 여기 전체 중에서 6% 정도만 콘크리트로 하고 나머지는 다 자연 그대로 했던 거죠. 자연인 호환, 사석흙 나무로 해가지고 과거에 이랬던 4대강을 이렇게 바꿨는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후손들은 이렇게 평가할 것 같아요. 저는 볼 때는 최단기 대규모 국토선진화 사업이다. 왜 이게 국토선진화냐? 한번 보십시오. 선진국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했었지만은 템즈강에 45개의 보가 있고 샌드강에도 34개의 보가 있어요. 유럽의 7개 나라를 지나가는 라인강에 86개의 보가 있고 미시피강 43개의 보가 있어요. 영국 템즈강도 과거에는 이랬어요. 60년대에 우리나라 4대강 살리기 사업 같은 60년대에 템즈강 살리기 사업을 했는 거죠. 이 보십시오. 이 프랑스 샌드강이 파리가 1910년에 45일 동안 홍수가 나가 물에 잠겼어요. 그 1910년에 10년도에 뭐 프랑스는 샌드강을 우리나라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 비슷한 걸 프랑스에서는 100년 전에 벌써 했는 거죠. 그 지금은 뭐냐? 프랑스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지금 현재 물산업이 앞서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강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이 있는 곳에는 문명이 있는 곳에는 강이 있고 그 강에는 보가 있다. 왜 그러면 문명에 있는 강은 뭐가 필요하냐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우리가 흔히 강을 말이에요. 두 가지로 나누어요. 하나는 뭐냐? 문명강, 칼처럴 리버가 있고 문명강에는 보십시오. 시수를 해야 되고 이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사용한 물을 버려야 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사람이 지금 뭐 요트도 타고 낚시도 하고 유람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됐지만은 보십시오. 미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곳곳에 지금 현재 뭔가 물류를 이 배로 가지고 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발전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뭐냐? 그곳에는 항상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뭔가 문명강의 7대 기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다른 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자연강, 내추럴 리버. 이 자연강은 뭐냐 하면은 주로 그냥 사람과 무관하게 거기에 그 생물이나 살아가는 거지. 지금 이제 4대강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4대강 본류가 자연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자연강입니까? 그리고 문명강이 되면은 말입니다. 뭐 하느냐? 생태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사용한 물을 버리기 위해서도 보가 필요한 거죠. 그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뭔가 하면 광주의 영산강 상류에 바로 광주에 150만 인구가 있어요. 금강 상류에 150만 대전이 있어요. 85만 청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여기가 자연강입니까? 문명강이죠. 본류가 어떻게 자연강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왜 이것을 반문명적 행위라고 그러냐? 이 문명강을 지금 자연강으로 돌리려고 그것도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빨리 우리가 국토를 선진화했는데 이것을 거꾸로 돌리려고 역행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지금 4대강 고해치라는 거죠. 네, 앞으로 우리가 두 다음에 또 뭐냐? 잘못된 환경성 평가. 이걸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냐면 이걸 지금 환경단체에서 엉터리 주장을 해가지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녹조가 발생한다. 수질이 나빠졌다. 그러니까 강의 보를 해체해야지 이 자정 능력이 형성된다. 거기에다가 생태계의 건강성을 위해서 보를 해체해야 된다. 이게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 논문 한 편 안 써보고 강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선진국이 어떻게 강 관리를 하는지를 한번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보로 인해가 녹조 생겼다는 건 황당한 거짓말입니다. 여기 환경부에 와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잘 듣고 한번 보십시오. 녹조 현상이라는 게 뭐냐 한번 보십시오. 수온 상승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의 우점종이 변해는 게 바로 녹조 현상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말입니다. 초원에 풀이 자라야지 그 풀을 나비도 먹고 벌레도 먹고 새도 먹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생태계. 물에도 말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면은 그 식물성 플랑크톤을 물벌레가 먹고 물고기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온도가 낮을 때는 규조류랑 이런 것들이 자라고 이것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여름에 이 온도도 나와 있어요. 25도에 35도. 우리나라에서는 7월달 아니면 8월달에 이럴 때
남조류라는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아나베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녹조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뭘 생각하는가 했는가 하면은 지금 나라에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용어도 혼용하고 또 저것도 혼용이 언론에서도 이걸 잘못 써가지고 말이에요. 녹조하고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조류 농도가 같은 걸로 조류 농도는 뭔가 하면 물속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녹조는 뭐냐? 바로 저거예요. 저기 있는 남조류의 개체수에 그래서 우리가 조류 농도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엽록수로 가지고 측정을 하고 녹조는 뭐냐? 남조류 세포수로가 측정하는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조류 농도를 마치 녹조인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국민을 속이고 오해하고 하는 거죠. 이 녹조가 처음에 나온 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북한강에서 말입니다. 북한강에서 이게 뭐냐면 2012년도가 바로 이게 공사가 끝날 때 4대강 사업이 끝날 때쯤 됐는데 그때 뭐냐 북한강에서 이 춘천하고 화도 저수장 이런 데서 오염물질이 흘러오고 기상이 이상이 현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보면은 보십시오. 저 위에 의암댐하고 저 위에서 녹조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뭔가 하면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바로 4대강 사업에 드디어 녹조가 시작됐다 라고 하면서 보는 이 남한강 만들었는데 말이에요. 북한강에서 녹조가 생기니까 이 삼척 동자도 이걸 속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는 지금 마치 녹조가 이게 뭔가 하면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생겼다는 식으로 하고 그때부터 뭐 녹차라떼라든지 뭐 투표를 안 해서 그렇다든지 정치화 시켜가지고 말이에요. 완전히 이것이 이제 정치 싸움이 된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는 것을 계속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하니까 결국 뭐가 되었느냐? 이 거짓 선동이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가지고 보개방을 했어요. 지난 2017년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계속 보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참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2018년 6월 29일 날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장이 나와가지고 뭔가 하면은 조류 농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보를 개방하니까. 이렇게 나왔다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자료가 이제 그 당시에 나오는 자료인데, 보도된 자료인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세종보하고 공주보에 뭐냐 하면은, 과거 2013년부터 16년 사이의 평균하고, 그 1년하고 평균을 비교하니까, 세종보하고 공주보에 41% 뭐 이렇게 줄었더라.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더 웃기는 건 뭐가 축산성천보는 왜 그러면은 축산성천보는 같이 개방했는데 이거는 왜 올라갔어요? 아니 착각하네. 이거는 빼버리고 영산강은 같이 보개방했는데 조류농도가 올라갔어요. 이랬는데 조금만 딱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 재밌는 건 이거예요. 백제보는 개방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떨어졌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엄청난 이 잘못된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자료가 말입니다. 뻔하게 보이는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뭔데 문제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가뭄 때문에. 금강은 말입니다. 금강은 보십시오. 2013년하고 16년 저 사이에 가뭄이 있었거든요. 근데 2018년은 말입니다. 가뭄이 없었어요. 근데 영산강은 2013년이나 18년 다 가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로 여기다가 하니까 이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요때 이제 비교를 했거든요. 1월달부터 6월달 비교했는데 바로 뭐냐면은 이 조류 농도가 줄어든 것은 포를 개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뭐냐? 가뭄이 요때만 가뭄이 있었던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가뭄이 있죠. 가뭄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것을 마치 이게 뭐냐면은 보개방해가지고 녹조가 조류 농도가 줄었다. 근데 더 웃기는 건 조류 농도하고 녹조하고 다른데 말입니다. 또 언론들은 달리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여기다가 또 엉터리 통계 비교. 하나는 4년, 하나는 1년. 어떻게 그런 통계를 합니까? 우리가 어떤 A반, B반 수학 성적을 비교하더라도 같은 해, 같은 기간, 같은 사람끼리 비교해야 되지. 하나는 4년 평균, 하나는 1년. 이 말이 됩니다. 이 엉터리 통계하고 거기다가 엉터리 좀 해석을 했는데 거기다가 언론은 더 황당하게 지금 보도를 했어요. 조류 농도하고 녹조는 다른데 조류 농도가 6월달까지 줄었다고 나오는데 얘들은 뭐냐? 녹조가 보개방하니까 40% 줄었다. 황당한 거짓말이죠. 거기다가 보십시오. 근데 다행히 6월달에 이런 발표가 나오는데 8월달 되니까 뭐 하느냐? 8월달에 이게 거짓이 드러났어요. 왜?
볼을 개방하니까 8월달에 드디어 녹조가 나오는데 과거보다 더 늘었는 거죠. 2016년, 17년은 볼을 개방 안 했지요? 안 하고 2018년은 볼을 개방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2018년은 엄청나게 녹조가 늘어났고 2016, 17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도 환경부 자료예요. 환경부 자료에서도 뭐냐면은 녹조하고 녹조의 남조류 셰프하고 요 크로필 이게 뭐 조류 농도예요. 이게 나왔다고 자기도 다 이제 자료 해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론이 연합뉴스가 바로 제대로 보도한 거죠. 보니까 16년은 볼을 개방 안 했는데 녹조가 안 생기더니만 8월 달에 뭐 1000몇 마리 나왔고 17년도 볼을 개방 안 했는데 3000 몇 마리 나왔는데 볼을 개방했던 2018년은 거의 한 3배 이상 늘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대로 여기 보면 아마 그 펜앤마이크 정규제 TV에 가면은 사기 증거 나왔다고 제가 올려놨고 그 뒤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여기 공주보였지 마찬가지. 같이 볼을 개방하니까 훨씬 더 녹조가 더 생긴 거죠. 왜 그러냐? 저게 나와있지. 수량이 줄으니까 물이 빨리 더워지고 거기다가 영양물질이 늘어나니까 한 3배 정도 해버립니다. 이 거짓말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이 과거에 말입니다. 4대강에 녹조가 계속 생겼어요. 이 수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낙동강도 뭐 과거에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엄청나게 생겼다. 그렇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수질이 나빠졌다. 이게, 볼을 4대강 사업에 거의 나빠졌다고 그랬죠. 나빠지게 왜 나빠졌어요? 우리 한번 보시죠. 우리가 강 관리의 기본이 뭐냐? 강에 들어오는 외부 오염 물질을 차단하는 거예요. 외부에 들어오는 점오염은 생활하수라든지 공장 폐수 같은 거. 그리고 비가 올 때 흘러들어오는 걸 비점오염이라. 과거에 말이에요.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28조를 13년 동안 들여가지고 말입니다. 했는데도 더 이상 수질이 안 좋아졌어요. 왜? 외부에 들어오는 걸 차단한 거죠. 외부 유입 오염은 차단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은 말입니다. 외부 유입 차단하는 게 안 되니까 내부에 있던 문제를 해결하자. 주로 뭔가 하면은 저런 비료 성분 총인 같은 것들은 들어올 때 멀쩡하게 돌아요. 들어와가지고 오염 물질을 내니까 그 총인을 줄이고 그 다음에 뭐하느냐? 하천 강가에 있는 둔치를 다 정비하고 바닥에 있던 쓰레기 퇴적물 준설하고 그 다음에 물이 많아지니까 뭐예요? 희석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많아진 많은 것들이 바닥에 가라앉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바로 내부 자정 효과라. 스스로 정화하는 효과다.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위에 있던 이것이 위에 이렇게 있던 것들이 아래로 가라앉는 거지. 가라앉으니까 또 뭔가 하면 환경단지에서는 바닥에 뻘 생겼다. 바닥에 뻘 생겼다는 것은 뭔가 하면 수질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뭐냐? 바로 보에 이 오염물질을 가라앉는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뭔가 하면 영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한 거죠. 또 하나가 뭐냐? 이렇게 가라앉히고 또 하나가 뭐냐? 쓰레기 청소하는 거예요. 볼을 외국에서는 볼을 만들어가 쓰레기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팔당 같은 데 말입니다. 연에 2,000톤의 쓰레기가 나와요. 경기도에서 8대의 배가 여기 있어요. 8대의 배가 쓰레기를 걷어내는 거지. 그 강에 볼을 만들어야지 쓰레기를 걷어내지. 거기다가 보십시오. 라인강 같은 데 말입니다. 86개 보가 있어요. 86년도에 뭐 했나? 라인강 바젤 사건이라고 여기 스위스에서 독극물이 강에 흘러들어갔어요. 만약에 여기에 86개 보가 없었으면은 이 강은 계속해서 방법이 없어요. 보가 있으니까 이걸 차단을 한 거죠. 우리나라 91년도에 낙동강 페놀 사건이 났어요. 구미에서 페놀이 나왔죠. 대구 시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만약에 그 사이에 보가 있었으면 차단이 가능했죠. 지금 봐요. 대전이라든지 광주라든지 거기서 오염물질이 독극물 사고가 일어나면은 보가 있으면은 중간에 차단을 하지만은 보가 없으면 차단 못해. 그냥 흘러가는 거지. 따라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보십시오. 여기 봐요. 저는 여기 뉴저지에, 미국의 뉴저지주, 뉴욕 바로 옆에, 저기에 있는 페사이 강에서 내가 석사도 하고 박사를 했는데, 이 강에 볼을 만들어가 쓰레기 걷어내고 말이야. 가라앉히고 또 많으냐? 여기다가 공기가, 산소가 불어 들어가는 거지. 내가 이거 지금 이때 내가 이거 보팔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논문 썼던 게 바로 이거예요. 미국 수자음학회에 내나고 처음 든 누가 뭐 영화 배우는 데뷔작이 자기 평생을 좌우한다고
저도 이 데뷔작을 이걸 보러 가지고 썼더니만은 지금까지 지금 보이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 당시에 이런 논문들을 썼는데 다 이 가지고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인간이 안 사는 몰라요. 인간이 사는데 거기다가 보를 만들어야지 쓰레기도 걷어내고 바다에 가라앉히고 공기도 불어넣고 말이야. 사고 나면 차단도 하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외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에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 저는 처음부터 알았죠. 제가 그래서 내 대학원생 석사에 데리고 요런 논문을 쓰면 아주 국제학회 나갈 좋은 논문이 될 것이다. 특히 건강이 말입니다. 건강 하류는 뭐가 3개 있어요. 준설도 하고 상류는 없어요. 그 상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나오니까 그게 바로 4대강 사업이 뭐예요? 2010년, 11년 2개, 2년이 했고 바로 전에 2009년 안에 바로 후가 2012년에 이거 비교하고 한 번 다시 더 확인해가지고 2013년 하니까 바로 나왔죠. 상류는 불변이에요. 준설도 안 하고 이제 보다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하루에 그러니까 또 이게 뭐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바로 하필 뭐 2012년만 어떻고 13년 어떻고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지금 2018년까지 내가 그래프를 그려요. 이것도 지금 우리 학생이 논문 쓰는 건데 외국에 좀 내보내려고 하는 학교 보십시오. 이게 4대강 사업 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또 4대강의 제일 핵심이 뭐냐? 비료 성분이에요. 인이 여기에 4대강 사업 바로 여기죠. 하고 나서 바로 여기 아니에요. 어느 바보가 이게 지금 4대강 사업하고 나서 수준이 나빠졌습니까? 거의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획기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질 개선 대책치고 이렇게 획기적으로 좋아진 건 없지요. 줄었잖아요. 그렇고, 이때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공사 일어났을 때 2010년, 11년이에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생물화학적 산소류 우량이라는 지표 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는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좋아졌죠. 확실히 좋아졌죠. 이게 다 국가 측정망에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지금 환경부에 앉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정한 자료예요.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또 화학적 산소의 우량 이거하고 여기죠. 그 다음에 뭔가 프로필 A 과거에 하고 지금 보십시오. 4대강 사업. 그런데 요 뒤에 보면 조금 빨간 데가 보이죠. 이거 왜 그러냐? 바로 가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뭄이 왔다 안 왔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냐? 물에는 말이에요. 전기를 전도하는 성질이 있어요. 물에 비가 아주 안 오면은 이 성질이 올라가요. 비가 많이 오면은 떨어져요. 이거는 4대강 사업하고 무관하게 가뭄이 왔나 안 왔나를 확인하는. 가뭄 왔잖아요. 가뭄이 와가지고 왔다는. 마지막에 2018년은 사실은 가뭄이 안 왔어요. 앞에 자료도 나오는데 이때 보면 가뭄이 안 왔다는 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화학적 산소류 우량도 2018년 올라가고 여기 보면은 이 조류농도 이거는 다 뭐냐 기상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니까 결국은 2018년은 가뭄이 안 왔지만 물을 빼가지고 수량을 줄여가지고 수질을 나쁘게 했어요. 그것도 통계에서 나왔어요. 제가 뭐 대모개방 후에 통계를 해봤어요. 다 나빠졌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금강도 그렇고 영산강도 그렇고 이걸 문화일보에 주니까 문화일보 보도했던 거죠. 조선일보도 비슷한 자료 갖고 했어요.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언론에 지금 다 보도된 거예요. 이렇게 보도된 거를 가지고 환경부만 유일하게 보를 개방하니까 수질이 좋아진다. 어처구니 없는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환경부 또 뭐라고 지금 4대강 그 반대하는 뭐라고 하냐. 생태계가 건강해진다. 이 빼고 나니까 지금 모래탑 생겼다. 또 빼고 나니까 무슨 뭐 맹꽁이가 내려오고 무슨 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표범 장지뱀이 내려오고 멸종위기종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생태계가 건강해졌다. 이 강의 생태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우리가 강이 있으면 말입니다. 강에는 지천에 살 생물이 있고 본류에 살 생물이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뭔가 강물 빼놓고는 자연성 회복했다. 자연성 회복이 아니고 개천성 회복이에요. 큰 강을 개천으로 만드는 거예요. 큰 강을. 그래 놓고는 뭐 했느냐? 지난번에 보니까 흰수마자 내려왔다. 흰수마자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흰수마자가 어디서 하는가? 여기에 되어 있어요. 얕은 지천의 강상류. 금강 여기가 공주보 있는 데가 강상류입니까? 이 착각을 해도 엄청난 착각을.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보십시오. 이런 자료가 있어요. 팔당댐이 말입니다. 1973년도에 팔당댐이 큰 봅니다.
댐에 87~3년도 만들었는데 그 전에 이 분야에 연구했던 분이 남아있는 기록이 뭐냐면은 72년도는 말입니다. 물고기가 국가 31종이 살았어요. 근데 2004년도에 물이 가득 차니까 뭐예요? 15가 45종. 물고기 종수가 늘어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재호 장관님 그때 가서 가니까 물고기가 막 새로 생겼다. 어? 우리 황교안 대표도 그런 이야기. 없던 물고기가 생기는 거죠. 물이 많으니까. 그 결국은 뭐냐? 큰 강에는 말이에요. 물이 가득한 게 자연성 회복이지. 물 빼면 그거는 개천성 회복이에요. 물이 많으면.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것도 저기다 해가지고 바보들의 4대강 모래톱 외초회라고 한번도 인터넷도 가면 나왔어요. 이래놓고는 지금 환경부에서 4대강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 뭐 모래톱 생기가 좋다. 보십시오.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물을 빼버리면 문제가 뭐냐? 하수 처리장에 문제가 생겨요. 제가 지난번에 앞에서 그랬죠. 문명강의 7대 기능 중에서 우리가 사용한 물을 낙동강에도 갖다 버리고 영산강에도 갖다 버리고 한강에도 갖다 버리잖아요. 배수를 하면은 그 강은 그 물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다시 자연의 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수 정화 기능하고 거기에 물고기가 거기는 문명강에서 제대로 된 생태가 건강하게 살려 그러면 왜 되느냐? 이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왜 문명강에 보가 있어야지 생태 기능이 살아나고 이 배수 정화 기능이 살아나느냐? 봐요, 이거예요. 봐요, 한번 우리 세정보를 한번 보시죠. 세정보에 이렇게 물이 차 있다가 뺐잖아, 지금. 이 빼고 나면은 문제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세정보 상류에는 뭐가 있냐면 대전에 150만 인구가 있어요. 청주시에 85만 인구가 있어요. 여기서 사용한 물을 버리면 바로 세정보로 들어와요.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죠. 그런데 처리될 거는 처리되지만 처리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먹었던 약들 그냥 통과해요. 90%가 그냥 하수로 나가는 거예요. 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쓰는 화장품들, 우리가 쓰는 치약들 이걸 뭐라고 하면은 바로 이게 여기 있듯이 PPCP라 해가지고 바로 여기에 의약품, 치약, 화장품 이런 것들이 그냥 강으로 가요. 강으로 가지고 강으로 가면 하수처리장으로 가지. 그럼 하수처리장에서 그럼 처리가 되느냐? 일부 되고 일부 안 돼요. 이거 나오죠. 10 내지 30%는 그냥 가요. 그냥 가면은 얘들이 어디 가느냐? 물고기한테. 요 가는 물질들은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뭐냐? 미세 플라스틱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오염 물질,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물고기가 순놈이 암놈되고 이 환경 호르몬, 우리가 먹었던 약을 물고기가 먹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있는 그게 뭐냐? 어류와 양서류가 사라진다. 우리는 먹어도 큰 영향을 안 주지만 물고기가 우리 먹었던 약 먹으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럼 우리나라 설마 그렇겠느냐? 우리나라 지금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지금 뭐냐? 2007년도 1월 달에 4대강 사업하기 전이죠. 보십시오. 여기 뭐냐? 우리나라에 4대강에 잡히는 물고기 100마리 중 8마리가 암수 항목이다. 환경 호르몬 때문에 바로 그거죠. 여기다가 보십시오. 중앙일보 같은 데는 벌써 봐요. 이게 보면 광주에서 내려온 물 때문에 여기 보면은 기형 물고기가 나왔구만. 얼마 전에는 보니까 한강에도 한강도 이런 지금 기형 물고기가 나와요. 워낙 한강은 여기에 하수처리장 물이 많이 내려가니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한강은 지금 말입니다. 식수에도 지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식수에도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 식수에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버렸던 것이 하수처리장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처리가 되지만 안 되는 것이 다시 강으로 와가지고 강에서 다시 정수장으로 와서 정수장에서도 안 처리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 보십시오. 영등포 정수장 용인 수지 인천 다 이게 한강에 잠실 상수원 팔당 상수원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환경부에서 뭐라고 했냐? 환경부에서 뭐라고 하면은 유해 수준이 아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서울의 수돗물도 말입니다. 제가 항상 그동안 내가 이야기했던 중에 뭔가 하면은 빨리 이 팔당 상수원도 소양호라든지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 수로
지금 뉴욕 같은 데는 120km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물을 끌어오고 LA 같은 데는 300km 떨어져 있는데 물을 끌어와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금 말입니다. 탈당을 지금 수도권 유원지로 쓰고 배도 다니고 하고 지금 옮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에 제가 그래서 늘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미세 플라스틱 조금만 있어도 우리 뇌를 통과한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데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뭐라 그러냐? 유해 수준이 아니다. 아니, 이 지금 상당히 문제 중에 하나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저기 있어요. 보면은 뭐 제가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수돗물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을 한번 줘주십시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하업처리장의 방류수지 어떻게 되느냐? 빨리 물을 치워가지고 희석을 바로 여기다가 강물을 빼고 물 버릴 게 아니고 강에다가 볼을 만들어가 물을 치워가지고 거기다가 빨리 이렇게 희석을 해가지고 외국에서는 이렇게 빨리 희석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또 이게 또 희한한 게 85년도에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했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내가 뭐 했느냐? 어떻게 하면은 강에 우리가 사용한 하수를 처리해가지고 버릴 때 생태계의 피해를 없이 버릴 수 있느냐? 이걸 내가 수학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연구해가 만든 게 박사학위. 내가 이 분야는 잘 알지 않는 거다. 그래서 빨리 뭐냐면 보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버려야지 이것이 가라앉아가지고 희석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동강 지금 여기 보를 안 만들고 물을 빼면은 말입니다.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경제성 평가입니다. 경제성 평가. 경제성 평가는 진짜 황당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특히 경제성은 왜 보를 표하게 하느냐? 보를 해체하는 데 돈이 들지만은 수질이 좋아지고 생태계가 좋아지니까 우리가 보를 해체할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친수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다 해가지고 친수 효과를 도와놨어요. 그게 뭐냐면 생태계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죽산보인데 죽산보에 옛날에 지금도 물을 빼버려 못 다니는데 이 통선문이 있어. 유일하게 4대강 16개 보 중에서 배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통선문이 있는 데가 바로 이 죽산보입니다. 여기다가 배가 다닐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어요. 물 다 빼버리고 이것도 보도 아예 이것도 해체해버려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생태가 좋아진다 하면서 여기다가 뭐냐면은 친수에다가 또 돈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한 황당한 평가를 한 게 바로 뭔가 지금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강을 전혀 연구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보해체만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게 삼척 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 보십시오. 이해합니다. 어처구니없이 잘못된 거죠. 가정부터 잘못됐어요. 보를 없애면 수질이 나빠지는데 좋아진다. 보를 없애면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하는데 생태계 피해가 없다. 좋아진다. 생태계가 좋아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정이 잘못됐어요. 그러다 가정뿐만 아니에요. 편익 계산이라 해가지고 보를 없애면 여러 가지 이익이 생긴다. 해가지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조사평가위원회에서 내놓은 한국 재정학행강, 재정부실한 학행강 거기에서 말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냈는데 이 자료들이 여기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수질 생태계를 돈으로 바꿨어요. 이것도 너무나 황당한 거죠. 뭐로 물어봤느냐 하면은 현재 수질 생태계 수위 친수 기능에 만족하느냐. 그렇다면은 만약에 앞으로 더 좋아하고 또 더 나빠진다면은 돈을 얼마를 더 낼 수 있느냐. 그것도 뭔가 무리용 부담금,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해 가지고 무리용 부담금을 내요. 그 무리용 부담금을 가지고 무리용 부담금보다 몇 프로 더 낼래. 이게 이제 willing to pay 지불을 이거는 저기 환경에서 들어가서 쓸 수도 없는 건데 이걸로 가지고 물어가지고 지금 무리용 부담금보다도 15% 더 낼 수 있나 30% 더 낼 수 있느냐 따져가지고 물어가지고 그 다음에 냈느냐. 영산강은 보가 2개 있으니까 2분의 1 이게 술값 내는 것도 아니고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세종보 공주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 건데 더 웃기는 거는 대상자가 엉뚱한 거예요. 뭐냐? 무리용 부담금을 내는 말입니다. 19세에서 59세, 60세 넘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죠. 거기다가 무슨 온라인인가 해가지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더 웃기는 거래요. 한강수계는 보가 3개밖에 없는데 150명, 1,500명한테 물어봤어요. 왜 1,500명을 물어봤어요? 저 1,500명 물어봤고 나머지는 다 500명씩 물어봤어요.
응? 거기다가 또 지역별, 뭐 성별, 인구 비례별 이걸 했어요. 근데 무료형 부담금을 누가 내느냐 안 봐요. 우리 금강영산강 무료형 부담금. 대전시 150만이죠. 지금 현재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해체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한테 질문한 게 뭐냐. 대전시, 청주시에 사람 수로 나오니까 세종시 사람한테는 별로 묻지도 않았어요. 공주시 사람들은 별로 묻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게 무료용 부담금. 무료용 부담금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한번 봐라. 이런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 무료용 부담금은 농업용수는 제외되어 있어요. 무료용 부담금은 누가 내느냐? 공업용수를 쓰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생활용수를 쓰는 사람. 지금 사례강의 보의 물은 누가 쓰느냐 하면은 세종보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보는 다 농업용수예요. 농업용수 쓰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농업용수는 무료용 부담금 대상자가 아니에요. 질문 대상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엉뚱한 자들한테 잘못된 질문을 해가지고 지불의사를 만들어가지고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해체하자. 또 더 황당한 것은 세종보에 이봐요. 내가 그래서 여기 일어났어요. 사대강 경제성 평가 사기냐 코미디냐 아마 유튜브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자세하게 이것보다 제가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종보는 더 황당한 거예요. 세종보는 원래 이게 뭔가면은 MB 정부 때 사업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 계획됐던 사업이에요. 이런데 이것이 뭔가면은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질에 생태계에 친수에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해체한다. 원래 세종보의 주 목적은 이겁니다. 한강의 보처럼 말입니다. 경관이나 위락이 주 목적이에요. 근데 세종보는 세종시민한테는 한강의 보보다 더 중요해요. 왜? 여기에 물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세종보에도 물 끌어와야 되고 그쪽에 보면 뭐 제천, 방축천 이런 데 물도 끌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얘들이 뭐 하느냐? 아예 해체한 경관에 대한 가치도 안 주고 그러다 물을 개방하니까 물이 없으니까 뭐 하느냐? 돌무더기 보를 2억 주고 만들어가 다시 끌어갔다. 이게 완전히 뭐 한참 코미디죠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세종보의 제일 큰 거는 뭐냐? 그 지역 주민들한테 경관이에요. 경관은 가치가 없다 해야 제로로 하고 농업용수 필요 없다 앙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더 웃기는 거는 보면 세종보가 독특하게 말합니다. 전기 만드는 것이 관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냥 두면은 그 나오는 전기만 팔아도 관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체하겠다고 말해요.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이러했던 보가 이래 되면은 수질도 좋아지고 생태계도 좋아진다.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짐이 분명한데도 좋아진다고 물어가지고 그것도 뭐 있느냐? 대상자를 아까 봤지만은 바로 금강 같은 데. 금강 같은 데는 저런 데도 있어요. 전주시도 세종보 없애는데 작년 얼마 돈 내내고 여기에 전주시도 여기에 금강물을 먹는다고 말이에요. 여기 대상자가 되어 있고 광주시 실제로 뭔가면은 진짜 핵심은 공주시라든지 그 복제 백제보 이렇게 부여 그런 데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사실 여기 명명제도 안 했어요. 명참여도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BC 값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체 결정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세종시 황당하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제가 여기 올려놨으니까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 평가에 완전히 법이 무시됐어요. 어떻게 무시했냐면 편익을 수질하고 생태계가 이제 준대. 생태계 때문에 뭐 친수도 생기고 하는데 수질은 말이에요. 수치가 나와 있어요. 나라에서 적정한 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지요. 객관적 수치가 나왔으니까. 생태계는 뭐냐? 주관적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좋다고 그러는데 좋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 하느냐? 해체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 가치가 있다. 거기다가 뭐 이런 것들은 아예 기억 물고기 나오고 무슨 환경 호르몬 문제는 아예 무시를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수질을 가지고 이제 하면서 수질을 보니까 눈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으니까 수치를 조절하는 거예요. 요 5개로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해체하려고 말입니다. 5개가 됐는데 이 5개 중에 3개는 말입니다. 지표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녹조 발생 빈도, 염록소, COD를 했는데 이 다 뭔가면 가뭄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보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뭄 때문에 늘어나는 이 3개의 수치하고 또 뭐가 있느냐? 강 바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보를 만드니까 물이 맑아졌죠. 가라앉으니까.
근데 바닥이 나빠졌다. 이 바닥이 나빠지니까 바닥 지표로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나중에 나도 이제 자료를 다른 데서 봤는데 바닥에 별 차이가 없어요. 물을 뺄 때나 모아놓을 때는 바닥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했느냐? 결국은 저걸 했어요. 볼을 그 개방했을 때 하고 개방 전하고 수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볼을 만들기 전하고 만든 후에 그것도 뭔가면 COD란 이걸로 바꿔가지고 바로 COD라는 물질로 가지고 이제 볼을 만드니까 나빠졌다 이렇게 했는데 COD는 말이에요. COD는 법에 없는 거예요. 수질환경보전법에 무엇을 평가한다고 아래에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뭐냐? BOD, TP하고 COD, TOC라는 호소 같은데 이걸 하라고 여기 어디 COD가 있습니까? 법에도 없는 COD를 꺼내가지고 마음대로 이것을 적용을 한 거죠. 실제로 해야 될 거는 뭐냐? 고개방 효과를 하려고 그러면 BOD하고 TP하고 SS를 해야 되고 특히 바로 여기에 바로 이거에 총인이 반드시 들어가요. 왜? 총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비료 성분인데 물에 들어가면 이게 물에 들어가면은 1g의 인이 1g의 인이 말입니다. 142.5g의 BOD를 만들어내요. 굉장히 중요한 수준인데 이거는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이걸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걸 한 거죠. 실제로 말입니다. 아마 여기 환경부 계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4대강 사업 이후에 말입니다. 모든 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 인성분은 말입니다. 50 내지 80%가 좋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엉터리 거죠. 왜 그러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은 인이라는 물질은 다 이렇게 흡착해 바닥에 가라앉아요. 바닥에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진 거죠. 그래서 강바닥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가 비료 성분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잘 지키죠. 그게 바로 그 원리인데 아예 이걸 무시합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바로 우리가 지역 주민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이 지역 주민들이 수리권, 물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해결책인데 지금 보십시오. 아마 잘 아시죠? 여기 계시는 분들 잘 알겠죠? 낙동강, 무슨 금강, 영산강 지하수 빠지고 여기다 봐십시오. 발전도 못하고 말이야. 이런 지금 전력 때문에 손해보고 그럼 4대강 보의 주인은 누구냐? 제가 4대강 추진 본부 했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 법을 만들었을 거 아니냐? 법이 없다.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했다. 그렇다면은 선진국은 어떻게 하냐? 선진국의 외국의 사례를 보면 물주인 나누는 기준이 두 개. 하나가 뭐냐? 연안 수리권, 라이페리안 라이트라 해가지고 강가에 사는 사람이 주인이다. 이거는 인류의 오랜 전통적 컴먼로라는 게 관습법이에요. 강을 주위에 두고 강가에 있는 사람. 원래 우리가 쓰는 그 라이벌이라는 경쟁자라는 게 뭔가 하면 강에서 온 거예요. 강을 사이에 두고 리버를 사이에 두고 나온 거죠. 바로 강가에 사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 라이페리안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기준이고 또 하나는 뭐냐 나라에서 먼저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선점 수리권, 할당 수리권 이거는 뭐냐면은 1800년대 후반, 19세기 후반에 물이 부족한데 뭔가 하면 나라에서 당신이 먼저 섰으니까 먼저 서라고 지정해 주는 거예요. 법정 수리권.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안 돼 있을 경우는 바로 이 연안 수리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관습법에 따라 가지고 이게 지금 수변 수리권, 연안 수리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법상에 이런 것이 있다. 오늘 아마 여기 우리 토론자로 두 분의 변호사가 계시니까 아마 이 문제는 아마 시원한 답을 우리 토론자 분께서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40분 계획을 했는데 40분 딱 맞춰가지고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치겠습니다.